사실 후각이 사람의 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뇌의 인지 예비 용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숨쉬는 일상 가까이에 자연이 있어야 된다. 뭐 뜯고 줍기고 하지 말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조경은 뭐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 한 개가 바위를 적시고 사람들이 그 자연하고 관계없이 어우러지는 살아있는 재료들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디자인하는 것이 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멋있는 철학을 실제로 반영하는 공간이 있냐? 뭐 대부분 보면은 돌 놓고 예쁘게 나무 심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풍경 만드는 게 대부분인데, 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그래도 고민하면서 작업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러다가 가장 그런 공간들을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자연의 현상들을 담아내면 어떠한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간에 들어서면 비가 이제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렇게 빗소리가 들리고, 왜 우리가 비가 내리면 흙이 파지잖아요. 흙이 파지면 흙 냄새가 나는 게 맞습니다. 흙을 만져보거나 흙을 냄새 맡는 그럴 때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후각이 사람의 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주 교묘하게 설치한 향기 하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40년 전, 뭐 50년 전 옛날 기억들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앉으시면 여기 옛날에 야 내가 한참 산 타던 때 기억도 나고, 고향 뒷마당에서는 이런 느낌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옛날 생각들을 얘기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실제로 그거와 함께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개입하면서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그 풍경이 살아있을 때 사람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공간이 필요했을까요?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한번 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화분 쓰다듬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거 좀 집에 가져가면 안 되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제 문은 닫히고 원예 클래스도 끝난 거죠. 일주일 중에 1시간의 수업으로 끝인 거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매만지고 자연과 교류하는 활동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그분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연을 매만지고 돌보고 뭐 그렇게 자연과 함께 지내는 활동이 뇌 건강에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뇌의 인지 예비 용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의사들이 자연을 처방한다고 해요. 독일에서도 숲치료가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우리나라도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숲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숲은 멀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빠지고 이동이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손에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멀리 있는 숲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일상 가까이에 자연이 있어야 된다고. 뇌의 인지 예비 용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치매 전조 단계죠.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 그게 바로 뇌의 인지 예비 용량이 줄어들면서 시작됩니다. 이제 스마트폰 배터리하고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지만 충전하면서 이제 다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귀찮다고 해서 친구도 안 만나고 내 취미 생활도 다 끊어버리고 그저 그냥 편하게 방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지내다 보면은 이 예비 용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르신 바깥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반대로 이제 흙을 만지고 생명을 돌보고 감각을 깨우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인지 예비 용량이 다시 채워지기도 하고, 작은 생명을 돌봄으로써 얻게 되는 자긍심,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선순환의 작용을 일으켜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재미있게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의 수업으로는 부족하죠.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 그 자체가 자연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자연을 느끼고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노령자들의 건강 유지에 있어서 복지는 좋은 시설에 들어가서 삶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누리는 지금 내 친구, 내 주변 지인들하고 함께 오랫동안 커뮤니티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요즘 에이징 인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이제 복지 컨셉의 핵심인데요. 조경가로서 넓은 면적의 아름다운 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고 중요합니다만,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시급한 복지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을 지내는 일상의 공간에서 촘촘하게 자연을 인지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이 공간을 이제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다시 와서 흙을 만지고 빗소리 듣고 흙냄새 맡고 뭐 식물을 돌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프로젝트는 광명시 공공디자인팀과 함께 만든 인생정원 소아담숲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수업이 끝나면 복도나 엘리베이터 앞에 공간에서 이제 서성거리시면서 시간을 보내던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벽을 허물고 뭐 거대한 자연을 채우고 우리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자연을 감각하도록 했습니다. 조경은 한자로 경치를 조각한다는 뜻이죠. 조형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자연의 형상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드는 작업에 더해서 자연의 현상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중독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연은 더 필요하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보다는 그것의 경관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바로 내 앞에 풀, 내 코앞에 이파리 하나가 자연입니다. 그것이 나하고 반응하고 흔들리고 빛나게 하는 것, 어떻게 일상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나만의 중요한 모멘트로 인지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디자인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연, 그게 살아있는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공간의 구체적인 디테일들과 함께 생생한 모습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